여러분 안녕하세요. RT입니다.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동영상들의 발음을 보면 좀 발음이 많이 새거든요. 이게 이제 수퍼가 이 만이랑 이쪽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밴드를 좀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조금 흉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는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에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실 예비 견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팁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조금 해드리자, 팁을 좀 이렇게 노하우를 제 생각을 전수를 해드리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단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알토랑 티모를 둘 다 가정 분양을 했어요. 알토 같은 경우는 불테리어 그 종 특성상의 그 유전적인 질병, 피부병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토는 스테로이드를 급여를 하고 있고 매우 불편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실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업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업자분들보다는 그 가정견을 분양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아이를 분양을 하기 전에 그냥 다짜고짜 분양할게요 해서 그날 가가지고 분양 계약서 쓰고 분양을 해오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아이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부모 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떻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아이들 분양 결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 이쁘네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분양을 결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이뻐 보인다 아니면 내 눈에 밟힌다라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분양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테리어라는 종은 어떤 종인가요? 불테리어라는 종이요. 요거는 제가 이론상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불테리어라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집 세고 꼴통에다가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사고뭉치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단점만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매력이고 그거를 능가하는 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집착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집착이 나쁜 집착이 아니라 주인한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집착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내 거, 내 사람이다라고 애들이 이제 그게 판정이 돼버리고 그게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소형견 위주로 좀 많이 키웠었는데 소형견들이 부리는 애교가 그 맛이 또 있지만 불테리어 중형견 같은 경우가 부리는 애교는 그 소형견의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힘든 것도 2배, 돈이 들어가는 것도 2배는 되지만 그 보람차고 이렇게 왜 부모들이 아이들 재롱 이렇게 떠는 거 보면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게 전 2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질문인데 뭐냐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 달에 드는 비용. 한 달에 드는 비용. 일단은 저희는 불테리어 중형견 4마리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먹고요. 알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토피가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급여를 받고 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약 8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 달에 8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원래는 한 달에 16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이제 견주들이 아토피를 조금 케어를 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식자재나 좀 공부를 해서 식이요법이나 허브요법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약을 많이 좀 다운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약을 지금은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만 급여를 하는 상황으로 끌어올려 놔가지고 한 달에 이제 8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테리어 유전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인데, 그 피부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휴먼 그레이드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료를 먹이고 있냐면 내추럴 밸런스의 오리 감자를 지금 계속 꾸준히 먹이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서 유통기한이 넉넉한 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12.8kg인가에 85,000원 돈 정도 해요. 85,000원 정도인데 택배비가 2포를 시키든 3포를 시키든 무거워서 3,000원씩 붙어요. 그러면은 9만원으로 잡을게요. 얘네들이 4마리다 보니까 한 달에 2포는 해먹습니다. 25kg 정도. 25만원 벌써 해먹는데 한 달에 2포씩 먹고, 거기다가 애들이 일주일에 생식을 4만원씩 먹어요. 최소. 요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고기로만 했었을 때 4만원입니다. 그러면 4주니까 16만원. 그러면 41만원이죠. 41만원. 거기다가 이제 애들 애견 샴푸. 저희 4마리니까 배로 들죠. 애견 샴푸 뭐 한 500ml에 뭐 한 15,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피부에 좋은 님 허브라고 있어요. 그 허브 제품도 먹이고 있고, 애들 영양제, 코코넛 오일, 오메가3. 오메가3는 순수 오메가3만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러스라고 해서 아이들 관절 영양제,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원.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이랑 생활을 했었을 때 먹고 사는 비용이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강아지 키울 만한 종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애견을 고르시면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테리어 같은 경우는요, 짖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 늦게 간단하게 알토가 조금 짖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애들끼리 장난 놀 때, 싸움 놀 때, 그럴 때 말고는 짖음이 별로 없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종은 인터넷에 중형견, 대형견, 소형견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종을 결정을 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환경이 맞는지 검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견 간식을 만드는데 먹여도 되는 간식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애견 영양 간식을 공부를 했었을 때요, 이 책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옆에 책들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들이 먹어도 되는 나트륨의 양은 하루에 강아지들 체중의 1%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 책을 저자신 수의사분께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염두개도 있는데, 사실 강아지들한테 염분,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죠. 염분을 주는 거는 조금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을 아예 안 하고 음식을 급여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책들을 봐도 그렇지만 강아지가 먹었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뭐 식재료들,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는 아이들의 한 60%가 가지고 있는 게 닭고기거든요. 뭐 그런 닭고기라든지, 아니면은 강아지가 중독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토드는 위험해요 라든지, 그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식자재들을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트륨만 제거를 해서 주면.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도 염분을 제거해서 급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부족한 영양소를 캐치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간식이나 생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 질문은 제가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냥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강아지를 키우면서 후회해본 적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 주변 정말 친한 지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당장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도 같이 공감했던 이야기인데 알토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형견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4년이라고 하는데 그 수명까지는 다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알토를 배제를 하고 티모랑 우리 누리는 형제고 같은 날 나왔고 티모랑 알토랑 같은 경우도 한 달 차이이고 그리고 알토로 티모 우리 누리 같은 경우는 한 살 차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명으로 살았었을 때는 10년 뒤에 네 마리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니까 가슴이 되게 미어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냥 그런 생각을 누워서 하다가 보면 얘네들이 내 인생의 지금은 전부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나랑 잘 지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나는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벌써부터도 가슴이 많이 먹먹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우발적으로 애견을 분양을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도 키워봤었고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도 건넜었는데요. 알토를 키우면서 강아지에서 반려견으로 바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토를 키우면서도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내가 절대로 그 조그만 모습에 반해서 우발적으로 분양을 하면 아이들 크는 거는 정말 금방입니다. 크고 나면 말썽도 부리고요. 1년 반 동안은 정말 개 지랄견이에요. 천사견이라고 하는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지랄견이거든요. 1년 반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내심과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내가 그거를 책임을 못 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